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코로나19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확산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공항 검역에 집중한 사이 항만에서는 해외 선박으로 인한 감염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대본 브리핑 먼저 들어보시죠. 6월 21일 부산항 감천부두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선박 아이스스트림 냉동 어선입니다. 해당 선박 선원 전체 3명을 포함하여 21명인데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에서 현재까지 총 16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무더위 속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더더욱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방역 사각지대였던 이유로 항만 감염이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 한림대 이재갑 교수와 함께 위험성과 지금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 그리고 무더위 속 노동자들의 방역 대책까지 일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전쟁 직전에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26번의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래도 우린 참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태를 어떻게 넘어가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정부가 이런 태도로 간다는 것은 이건 국가가 아닙니다.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의 말이었습니다. 남북관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한 미래통합당입니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사선의 홍문표 의원 연결해서 전국 현안 들어보고요. 3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미숙 등의 이유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아베 내각 상황,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학교 이영채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 일단 그 재판부가 다 교체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심 한 분 빼고 이제 2분이 바뀌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재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1심 같은 그런 결과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김 지사 측 주장에 배치되는 증언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4부 박병과 김판 코너에서 다뤄봅니다. 6월 23일 화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선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부산도 비상입니다. 검역의 빈틈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통제와 관리 범위 안에 있다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만 돌아가는 상황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하고 연결할 때마다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연결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예. 예. 이게 마치 두더지 게임 같습니다. 한쪽을 막으면 다른 한쪽이 또 터지는. 항만 방역은 공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건 사실이죠? 사실 느슨했다기보다는 지금 공항 쪽에 너무 많은 인력이 좀 배치돼서 일을 간신히 하고 있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항만 쪽에는 그렇게 좀 신경을 쓰기 좀 어려웠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번에 문제가 된 부산항 사태를 좀 살펴보면 입항하기 전에 그 유증상자 발생 사실을 검역 당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러시아 쪽에서 신고하지 않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산 검역만 하는데 거기에 유증상자가 있는데 유증상자 있다는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전산 검역으로 그냥 끝나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아마도 이제 승선을 했을 거고 거기에서 유증상자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이 됐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이게 지금 아이스 스트림호가 지난 6월 16일 날 러시아를 출발했다고 하니까 유증상자가 배에 타고 넘어오면서 확진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날짜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선장이 열이 나서 이제
이제 하선을 했고 하선했던 선장이 확진이 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대리점 해운사의 그 대리점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통보가 된 부분이고요. 근데 그게 이제 바로 통보가 안 되고 늦게 통보가 되다 보니까 이미 하역 작업은 이루어진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노동자분들께서 거기 올라가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그 확진자들하고 접촉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부분인 예.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좀 이 교체된 사실을 빨리 알려줬다고 하면 네. 우리 노동자들이 올라가서 하역 작업을 하지 않았을 때 좀 그게 좀 안타까운 문제네요. 그런 거죠. 예, 그 정보도 거기 올라가기는 이제 WHO 규약에 따라서는 어떤 이제 그 근무했던 사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다시 통보를 해주게 되는데 그 통보가 이제 그렇게 통보가 안 되고 해운회사 통해서 이제 통보가 된 거라 그 상황이 좀 늦게 전달된 게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럼 시스템은 마련돼 있는데 사람이 잘못해서 이게 걸러내지 못한 겁니까? 일단 그런 거죠. 일단 전산검역 통해서도 신고도 안 됐고 이 확진자의 정보도 뒤늦게 이제 우리나라에 통보가 됐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러시아에서 최근에 환자가 유럽 전체 발생의 거의 절반 이상이 러시아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검역 쪽에서 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러시아 선박 말고 다른 선박, 그러니까 입항하는 다른 선박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우려가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상황을 겪었으니까 일단은 이제 항만검역소 쪽에 인원이 확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이제 그런 배들에 대해서 승선을 해서 실제 열이 있는지 여부랑도 확인하고 문진도 가능해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 충원과 함께 같이 이루어져야 될 상황으로 봅니다. 예, 일단은 그러면 검역 인력이 충분히 확보돼야 된다. 네, 그렇죠. 예. 지금 자, 상황에서는. 예, 지금 중대본에서 이야기한 보면 이 러시아 선박 관련 접촉자가 총 176명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예. 우리 국민은 150명이고 이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충분히 가능합니까? 일단 뭐 접촉한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사전 이번에 확진 검사를 다시 한번 다 하시게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그 접촉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자가격리 대상자가 통보가 될 거고요. 자가격리 동안에 증상 발현하는지는 이제 방역 당국에서 관찰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방금 유럽 확진자 중에 절반이 러시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러시아 말고 또 뭐 다른 나라에 우려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남미 국가들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브라질하고 칠레에서 브라질은 뭐 하루에 6만 명, 칠레도 하루에 뭐 2만 명 이상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지금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특히 이제 뭐 인도뿐만 아니라 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도 지금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시아권, 남미 그리고 미국도 뭐 확진자가 줄다가 최근에 경제 재개되면서 확진자가 2만 명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런 항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될 상황입니다. 예. 제가 여쭤본 이유가 또다시 입국 금지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입국 금지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그런 뭐 자가 격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고 검사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잘 감당을 하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외국인들의 이제 입국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만 입국이 된다면야 지금 수준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너무 예. 많은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면 지금 시행하는 것처럼 비자를 제한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론의 부분에 있어서는 외교부나 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수도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어제 오늘 이제 수도권 내 지역 감염자 숫자가 좀 줄어들게 예. 보이기는 합니다. 예. 아마도 이제 국민들께서 최근에 이제 확진자 늘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스스로 움직여주신 결과라고 생각이 사실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위험 시설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방역 차원에서 대응을 한 부분이 효과를 보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아직도 좀 우려되는 거는 지역사회 내 깜깜이 감염 숫자 계속 늘어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발병했던 부분들이 지방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난 주말까지의 상황들은 아직까지 좀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번 주에 확진자가 계속 줄어든 상황이라 그러면 일단은 이태원의 상황들이 이제 통제가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지만, 만약에 또 의외의 곳에서 또 집단 발병이 일어난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전주 여고생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해서요. 그 교수님께서 확진자가 만졌던 문고리와 에어컨을 통한 전파 가능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하여튼 이 여학생이 그 확진자와 좀 동선이 그렇게 밀접 접촉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실내에서 에어컨을 틀었을 때 어떻게 환기를 자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이제 에어컨의 문제는요. 그러니까 이게 그 침방울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이렇게 날렸을 때 에어컨 때문에 좀 먼 데까지 날리는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 그 환경 자체가 광범위하게 오염시킬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에어컨을 켜더라도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밀폐된 공간 안에서는 이제 마스크 잘 쓰시는 것뿐만 아니라 손위생까지 잘해야 환경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손위생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고온 다습해지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간 사멸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죠. 뭐 인도처럼 지금 한 40도 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환자가 많아지는 걸 봐서는,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본적인 특성은 이제 건조하고 추운 기후를 좋아하는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워낙에 감염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밀접 접촉을 통해서 아주 이제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이런 기후적인 특성이 별로 안 나타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야외에서 뭐 활동할 때 굳이 꼭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뭐 이런 의문점도 제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제 어제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예. 야외에 사람이 많지 않고 한 2m 거리 이상으로 뛰어질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그러면 뭐 마스크 일시적으로 벗을 수는 있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때 같은 데서 어떤 사람이 마스크를 안 쓰고 기침을 하게 되면 이게 날리게 되면 10m까지 날릴 수 있기는 합니다. 예. 바람이 불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고려해서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는 마스크 잠시 벗을 수 있는 거고, 사람이 많은 데를 지나가게 되거나 같이 좀 뭐 서 있다든지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마스크 쓰고 계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려되는 부분이 실내에서 그 중노동 일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실내에서 일하시니까 마스크를 벗기가 어려운데, 또 너무 고단한 노동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하면 더 호흡이나 이런 게 불편하단 말이죠. 그분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걱정도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 실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분들 같은, 실내에서 마스크 계속 착용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적절한 이제 그 노동하고 나서 적절한 휴식 시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예. 휴식할 때는 실내에서 실내 휴식하지 마시고 밖으로 나와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공간에서 휴식을 해주셔야 호흡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신경 써주셔야 되고, 또 그 작업 공간 자체도 환기를 자주 시켜주셔야 이런 그 이제 좀 문제들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휴식 시간들 지키는 것들, 휴식 시간에 마스크 벗을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 충분한 휴식, 그리고 환기를 자주 해주고 쉴 때는 좀 밖에서 쉬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여전히 통제 범위 안에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통제 범위 안에서 잘 조절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예. 어디나 방심하게 되면 그게 다 집단 발병의 이유가 되게 되고, 예. 뭐 2차 유행도 다 방심이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일단은 뭐 자신감의 표현은 좋긴 좋지만 그래도 그 사전에 얘기했었던 그만큼 우리가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더 크게 받아들여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장기전을 준비해야 된다는 의견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사실 방역당국이라든지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가 앞으로 장기전에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내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2차 유행이 생기든 뭐 집단 발병이 생기든 간에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시기라는 생각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수님하고 연결할 때 항상 마지막에 치료제와 백신은 언제 개발되느냐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데 좋은 소식 없습니까? 일단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서 진행되는 백신의 임상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예. 아마 이제 마지막 단계 연구가 뭐 되게 이번 달 또는 7월 달에 대부분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 연구가 빠르면 올해 말에도 맞춰질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그 3차 연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라도 일단은 대량으로 백신을 생산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만약에 잘못돼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대량 생산해놔야 연구 결과 나오자마자 바로 접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예.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될 필요도 사실 있고요. 또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만들어진 백신이 내년 여름이나 내년 후반기에 정도에 발매가 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다만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가 백신 공장을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국에서 만든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측면들도 있어서 정부 당국이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좀 머리를 맞대고 이제 고민을 해서 이제 외국산 백신도 우리나라 이제 공장에 만들 수도 있게 그리고 우리나라 생산된 것도 출시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들 그리고 이제 전략적인 그런 지원들이 예. 이제 준비가 돼야 될 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